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백평론가님, 이제 대선이 2주, 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까지는 9일밖에 네, 남지 9일밖에 안 않았습니다. 이제 뭐 코앞에 닥친 것이죠.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득표율 60% 절대 권력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60%대로 지금 향해 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리플 크라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다 득표율, 최대 득표율, 최대 득표율 차이, 이 세 개를 다 얻는 트리플 크라운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입조심, 그러니까 낙관농 경계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 전 국정원장 출신은 이재명 6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0,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를 얻을 걸로 예상을 했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재명 55, 김문수 25, 그리고 이준석 10.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 경향을 보면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18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은 50.2%를 얻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1.9%가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35.6이지만 4.5%가 올라갔고, 이준석은 8.7인데 2.4%가 올라갔어요. 김문수, 이준석 다 동반 상승을 했고, 이것은 14, 16일 날 네. 조사한 거니까 윤 대통령 탈당이라든가 TV 토론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는데, 바로 에이스 리서치가 18, 19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여기서도 이재명은 50.6입니다만은 2주 전 조사에 비해서는 4.3%가 빠졌고, 김문수는 39.3인데 2.3%, 그리고 2.3%가 올랐고, 이준석은 6.3%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지난주 말을 고비로 해서 김문수 후보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50% 안팎이지만 다소 하락세.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코프라라고 여론평판연구소에서는 40% 딱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에이스 리서치에서도 39.3%가 나왔어요. 이 40% 여가 지금 고비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40%대를 이제 뛰어넘어서 사실은 45%대를 또 이어가면서 상당히 그 호각지세가 대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자진 탈당 이후에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그 보수 우파나 국힘 쪽 지지 세력이 이 침체된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탈당,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들의 응집이 산토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토끼 내지는 중도파에서 계엄 탄핵 정국에 이은 그런 어떤 이익을 상당히 보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지금 하락세로 그래도 내려갔다는 부분은 이 집토끼 내지는 중도파에서 이제 상당히 이 관심도가 좀 저조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응집력 내지는 중도나 무당파 쪽에도 상당히 선한 그런 영향력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효과를 발휘하려면 거기에다가 뭔가 한 방을 딱 쳐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 같이 어우러져야 시너지가 나는데, 뭐
18일에 있었던 TV 토론도 그렇고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든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내놓는 무슨 공약이나 메시지가 딱 뚜렷한 게 없어요. 강력하게 임팩트 있는 네. 그런 그 어떤 대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김문수 후보 자체도 뭐 인품이라든가 청렴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갖춘 분이지만 이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대중성 뭐 이런 대중성이랄까 뭔가 매력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밋밋하고 매력이 없으면 이 표를 끌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제 게 지금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정말 그 예전에 보면 YS나 DJ나 이제 JP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네. 대중적인 그 카리스마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사실 그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의 히틀러가 그 저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지형으로 보면 그 선동성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께서는 조금 밋밋하다는 그런 지금 분석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대중을 좀 선도하고 대중을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다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어퍼컷이라도 날리면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뭔가 카리스마랄까 이런 것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도 발차기로 그 따라가게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보여줘야 하고 또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직 일땡 뭐 이런다든가 2번 찍으면 1번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그냥 팍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정말 이런 밋밋한 대선 이런 건 처음 봐요. 이런 대선을 치르는 것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기고 있을 때 그런 전략이지. 그렇죠. 지금 지고 부자 있는 몸조심. 예,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반전의 카드를 써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닌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TV 토론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판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전의 어떤 모멘텀은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께서는 뭔가 이 엎드려 이제 그 구애하는 듯한 이런 형태의 그 모습보다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대중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이고 어필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한방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세를 다니면서 뭔가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크게 어필되고 각인되는 이런 모습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대세가 이재명 후보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기소침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있거든요, 저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또 뭔가 이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다음에 북돋을 수 있는 이런 카리스마가 담긴 모습들, 이게 사실은 선동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 선동정치가 훨씬 이 진영에서는 유리하게 그 발휘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대중을 압도할 만한 이런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의 모습 이런 게 좀 한 2주간에 이 발휘가 돼서 뭔가 이 분위기를 좀 그 뒤집어엎는 타파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현재 판세를 그나마 흔들 수 있는 카드는 유일한 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네, 단일화 단일화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18일 나온 거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을 합치면은 35.6과 8.7을 합치면 44.3으로 한 6%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5% 그렇죠. 안팎이고 에이스 리서치가 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김문수 39.3에다가 이준석 6.3을 합치면 45.6이고
이재명 50.6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한 5%의 5%. 이제 갭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5% 안팎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고, 그래서 단일화가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뭐 지난번 18일 날 TV 토론토에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브로맨스를 잘 맞추면서 이재명을 협곡을 하는 네. 모습도 보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주최한, 동행 예. 거기에도 이렇게 함께 나란히 참석을 함께 이제 했어요. 있죠. 어떻게 봅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들로 보면은 뭔가 막판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최하는 그 약자와의 동행 그 관계에서도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대화하는 모습이 또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예. 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정말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당 대표의 전력이 있는 이준석 그 후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예. 그리고 뭐 국힘이 좀 잘못해서 밖에 나갔지만 지금 굉장히 크게 아주 발전하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러브콜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예,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면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지금 분위기를 띄웠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일화는 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단일화는 내가 주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고, 또 그 강한문에서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도 사실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완주를 하겠다, 이런 의사 피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늘 얘기를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지금 두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석상 표를 갈라먹는 형태거든요. 네. 보수우파나 국힘 지지자들의 이 표를 나눠 가지는 형태이고, 물론 이준석 후보는 2030의 지지표지만 이것도 역시 이 보수우파나 국힘 지지세가 상당히 잠식을 한다. 예. 그렇다고 하면 5% 갭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단일화 이외에는 이 승세를, 이재명 후보의 승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선거전이 가다가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단일화 카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야 본인은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은 그래도 이준석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더 훨씬 더 지지세가 높죠. 예, 지지세가 높고 격차가 줄어든단 네. 말이에요. 그건 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의석 3명 가진 개혁신당 후보가 107석의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단일화를 이준석으로 한다는 것은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 승산이 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야 단일화 그렇죠. 협상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사실 예전에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사체로서의 동지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그 대화를 시급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의사를 또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입지를 키워보겠다는 야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안주를 하겠다. 물론 정치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차기나 또 차차기 이룰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키우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대세가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선거 참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단일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면
사실 이준석 후보가 국힘과 사실 합하는 이런 형태에서 뭔가 정치적인 큰 어떤 입지를 갖게 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거대 그 당과 세 명의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이 합치는 부분은 훨씬 더 큰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 일주일여 남겨두고 본인의 그 단안을 내리는 그런 결단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정치 지형이 아마 판도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대목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직은 40%이 벽을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에이스 리서치에서 나온 것도 39.3이에요. 적어도 40% 초반대를 이루고 이준석 후보도 10% 벽을 또 깨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나는. 당연히 시너지가 두 사람이 합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탈락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40% 중반대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김문수는 40%로 올라가고 이준석은 10%대로 돌파를 해야 이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것까지 지금 이준석이는 기다려 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의 말 뜻을 풀이를 해보면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 대선에 지더라도 대선 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보수의 아주 적장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네. 붙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준석 빼고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기 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음 대선 가면은 뭐 그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후가 될지는 그 사람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 구태 의원한 흘러간 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다. 그 지지율은 40% 벽을 이번 주 중에 넘어야 깨야 되는 한다. 거죠. 예. 깨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도와줘봤자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준석 왜 후보는 뭐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단일화의 그 어떤 계산이 서질 않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TV 토론이 KBS 주관으로 23일에 있죠. 사실 27일 그게 이제 마지막 아니고 마지막이죠. 29일부터는 네. 사전 투표 들어가니까. 선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깨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단일화도 다음 주겠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가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해야 하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특단의 김문수 대책이 나와야 후보가 됩니다. 특단의 뭐 대책이든 뭐든 하든 간에 40% 벽을 깨고 뚫고 올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준석 후보의 이 10%대 이 부분은 또 정치 이 선거 운동 할 때 이 그 선거 비용을 보존하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또 밀접한 50%를 부분이거든요. 보존받지 네네, 그 않습니까? 15%에 대야 전액을 보존을 받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세가 사실 40%를 넘어서야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 그 TV 토론 때 사실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더 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런 강도 높은 공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언이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은 중도층이나 무당파들로부터 어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뭐 사실은 보면 이 방송사 그 종편 플러스 보도 전문 채널에서 다 같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에 마치 이 그 합동 연설 토론회 같은 형태를 보였거든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각인되는 모습이고 이 큰 많은 그 의원들을 거느린 국힘의 이 후보인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어떤 라이벌이라는 이미지를
덜 심어줬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말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사실 앞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특단의 방법을 얘기한 것은 보면은 뭐 겉으로는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도 어떤 돌파구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총통, 이재명 짜르, 이재명 왕조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뭐 이준석 후보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단일화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지금 있죠. 특단을 내면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면 나한테 되면 더 금상첨화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